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착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달 주기로 길게 보면은 스탑해야 될 때 스탑할 줄 알아야 순이익이 늘어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표님들은 이 세 번째 디테일을 꼭 별표 쳐놓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라이브 특강 중요한 내용을 들고 왔어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엑기스만 쫙 들고 왔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쇼핑몰 매출을 바꾸는 소소한 차이들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쇼핑몰에서 상품 키워드 찾다가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내가 아이템 스카우트에 남자 집업 니트라는 키워드를 썼는데 이게 검색수가 670회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키워드의 순서만 딱 바꿨을 뿐인데 남자 니트 집업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한 달 검색수가 2240회가 나왔어요. 이 순서라는 거 있잖아요. 되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소한 디테일들이 모여서 매출 상승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을 해서 열정이 타오를 때는 열심히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디테일들을 놓쳐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이런 디테일들을 한번 정리해서 대표님들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고요. 내 쇼핑몰에서 지금 내가 놓치는 디테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디테일은 상세 페이지 폰트입니다. 이전에는 제가 스마트 에디터라고 우리 스마트 스토어 기본 폰트 있잖아요. 이걸로 만들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거의 이제 2년 가까이 되고 있고요. 요즘은 경쟁자분들이 워낙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드시기도 하고 플랫폼을 또 우리가 여러 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를 이미지화 시키는 방법을 제가 대표님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으로. 근데 이렇게 텍스트를 이미지로 만들다 보니까 폰트 선택의 폭도 동시에 넓어졌어요.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대표님들께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볼 거예요. 대표님들 눈에는 어떤 폰트가 상세 페이지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적합하고 덜 적합하고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죠. 폰트에 너무 힘을 주려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많은 대표님들이 겪는 문제, 내 눈에만 이뻐 보이는 폰트를 선택하는 경우, 자칫 잘못하면은 촌스러운 폰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거 있죠. 누가 저런 폰트를 선택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로요, 쇼핑몰 시장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런 폰트를 쓰고 계신 대표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라방이나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린 게 있죠. 깔끔한 글씨체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판매하는 옷은 그렇게 촌스러운 옷이 아닌데 만약에 이 폰트가 촌스럽다면은 그 촌스러움이 내 제품에 묻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사소한 디테일까지 챙겨주셔야 매출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저는 정답이 3번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잘 몰라, 디자인에 대한 감각이 좀 떨어지고 어떤 게 이쁜 건지 잘 모르겠어 하면은 그냥 가장 간단하면서 깔끔한 폰트, 이게 에스코어 드림이거든요. 아니면은 노토산스 이런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은 형광펜이나 텍스트 컬러로 처리해도 되지만은 이것도 색깔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 오히려 더 지저분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게 이 볼드 처리예요. 볼드 처리만 잘 하셔도 깔끔하면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강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거 한번 갑니다. 두 번째는요, 썸네일이에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썸네일을 선택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대표 썸네일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팁을 드리는 내용이 아닙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치면은 1번 썸네일 말고 2번부터요 10번까지 우리 총 10장의 썸네일을 넣을 수 있잖아요. 2번부터 10번 썸네일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대표님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서브 썸네일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혹시 지금 이 라방을 보고 계신 대표님들 중에서 서브 썸네일에 메인 썸네일과 전부 동일하게 설정을 해놓으신 대표님 계신가요? 1번부터 10번까지 전부 다 동일한 썸네일로 설정하고 있다. 이거 진짜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로 쇼핑몰로 가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변경을 하나?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변경을 하냐면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플랫폼마다 썸네일을 넣을 수 있는 기준이 다 다르지만은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는 10개, 그리고 룩핀의 경우는 6개, 에이블리의 경우는 5개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최대한 꽉꽉 채워 넣어주세요. 이게 1번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모든 컬러, 모든 구도를 여기에 다 채워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3컬러짜리 니트를 팔고 있다라고 하면은 3컬러를 썸네일에 모두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거죠. 이거 들으시면서 뭐야, 너무 기본적인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기본적인 기준을 지키지 않은 쇼핑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컬러를 채워 넣었어요. 채워 넣고도 썸네일 개수가 남았다면은 요거 별표, 내가 후킹 포인트에 사용한 소구점 GIF 말고 사진 있잖아요. 이 사진이나 디테일 컷을 썸네일에 넣으세요.
소구점 사진이라고 하면 어떤 사진이냐면 내가 하나의 그 사진 안에 미리 캔버스로 텍스트랑 이미지랑 결합한 사진 있잖아요. 이런 사진들을 썸네일에 추가 이미지로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대표님들의 고객들은 PC로 상품을 많이 볼까요? 아니면은 모바일로 상품을 많이 볼까요? 모바일입니다. 모바일로 내 상품을 딱 클릭하는 순간 첫 번째 썸네일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거기서 고객님들이 세로로 스크롤을 내려주면 좋겠지만은 우선은 1차 관문이 썸네일이라는 거예요. 썸네일이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이탈한다 또는 두 번째 썸네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측 썸네일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썸네일이 동일한 사진으로만 가득하다면은 이탈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장치를 준비해 놓자는 겁니다. 이 이유 때문에 썸네일 10개 또는 6개 최대 썸네일 개수를 꽉꽉 채우자는 겁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숏클립이나 동영상을 썸네일에 심을 수가 있어요. 이걸 등록하면은 얘네들이 어디 뜨냐면 썸네일 바로 두 번째 칸에 뜹니다. 우리나라에서 머리가 정말 좋은 사람들이 네이버라는 대기업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렇게 화면 구성을 해놓는데 왜 하필 숏클립이랑 동영상을 썸네일 두 번째 칸에다가 배치시켜 놨을까요? 거기가 확률이 제일 높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가 두 번째 또 썸네일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 세 번째 디테일은 바로 10원입니다. 10원. 눈치가 빠른 대표님들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바로 광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표님들 광고 체크 주기는 얼마가 가장 적당할까요? 7일, 매일, 10일, 한 달 골라보세요. 당연히 매일 해야 되겠죠. 물론 오전, 오후 나눠가지고 매일마다 두 번씩 하면 좋겠지만은 우리 1인 사업자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촬영부터 기획, 소싱 많은 스케줄을 하루에 소화를 해내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광고비를 막 거액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만 체킹을 하셔도 됩니다. 그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러면 제목이 10원인 이유는 뭐냐? 10원도 아까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만나온 대표님들이 본인의 광고비가 높고 있는데도 개의치 않아 합니다. 광고를 잘 못하는 대표님들의 특징이에요. 광고비가 높고 있는데도 개의치 않아요. 별로 상관 안 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신기하게도 광고 효율보다는 어쨌든 판매가 일어나니까 당장의 이득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는 이득을 본 것 같잖아요. 판매가 일어나니까. 그리고 반대로 광고를 끄면 어떻게 돼요? 판매가 줄어드니까 당장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거든요.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끄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착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달 주기로 길게 보면은 스탑해야 될 때 스탑할 줄 알아야 순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광고비를 써야 될 때 써야 매출이 올라가고 순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온 수많은 대표님들은 이거를 잘 못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표님들은 이 세 번째 디테일을 꼭 별표 쳐놓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비는 순이익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 라방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광고를 돌리다 보면은 잘 나오는 소재, 제품들은 긴가민가하게 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잘 나와. 그러면 그런 애들한테 광고비를 더 태워주는 겁니다. 긴가민가한 애들 또는 손해가 나는 애들은 가차없이 꺼주셔야 내 순이익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매출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매출하고 순이익하고는 별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잘 나오는 소재들이 나올 때까지 찾아가는 과정이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디테일은 뭐냐면 1cm예요. 1cm는 뭐냐면 사진 촬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폰 사진 잘 나오긴 하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내가 왼쪽으로 조금만 틀면은 전체적인 색감이 초록 색깔로 변하고 내가 오른쪽으로 좀만 틀면은 빨간 색깔로 변해요. 완전 뒤죽박죽이에요. 붉은색이 되고 녹색이 되고 이런 거 상관없이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색깔을 맞춰놓고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수들의 상세 페이지를 보면은 한 상품 그 해당 컬러는 사진의 톤이 전부 다 일정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블랙 컬러를 촬영해. 그럼 블랙 컬러를 입고 촬영한 피팅컷은 사진의 톤이 전부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거 우연의 일치일까요? 고수들은 절대 대충 하지 않아요. 딱 통일시킵니다. 특히 또 추가로 뒷배경, 쇼핑몰 한 달 차, 두 달 차 되는 대표님들은 그냥 뒤에 배경이 뭐든 상관없이 그냥 찍어버립니다. 그냥 뭐 풀떼기 정도야, 지나가는 자동차 정도야, 그냥 찍어버립니다. 그런데 쇼핑몰 오래된 고수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촬영할 때 지금 앵글에 내 모습이 어떻게 담기고 있고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 상상하면서 촬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바지에 핏 구겨져 있는 건 아닌지, 신발을 살짝 덮고 있는지, 상의의 코디는 어떤지, 이 사진 촬영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디테일이거든요. 내가 이전에는 대충 찍어왔다면 오늘 강의 이후에는 신경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디테일, 이거 가장 중요한 거 합니다. 마지막 디테일은 근거 중독입니다. 이거는 의류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판단을 할 때 근거라는 거 있죠. 이거를 습관적으로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를
A라는 상품을 소싱하기로 했어. 그 근거는 뭐야? 내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혼자 물어보는 겁니다. 단가가 괜찮아서, 키워드가 좋아서, 버티컬 커머스에서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서, 이런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그 다음에 실행으로 옮기는 겁니다. 지금 매출 고민을 겪고 계신 대표님들은 이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 대표님? 물어보면은 그냥 제가 좀 잘할 것 같았어요. 끌려서요. 뭐 이런 거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근거가 뭔지를 본인한테 스스로 물어보고 답변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상품명 덩어리로 써야 된대요. 그 근거가 뭐야? 잘 모르겠으면 테스트 해보라고 했잖아요. 가격을 29,800원으로 설정했어요. 그 근거가 뭐야? 원가율이 몇 %라서 근거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습관. 이게 마지막 디테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브 특강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고수, 우리가 원하는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디테일까지 챙겨야 매출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